네, 오늘 마지막 소식은 윤수미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소식 어떤 건가요? 네, 혹시 내가 얼굴이 자주 빨개진다, 혹은 레이저 시술 부작용으로 인해서 안면 홍조가 생긴 분들은 네. 오늘 마지막 소식 꼭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안면 홍조는 왜 생기는 거고 또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창피하거나 당황했을 때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운동할 때나 열이 날 때 급격한 온도 변화가 있을 때처럼 피부가 붉어지는 건 정상적인 반응인데요. 얼굴이 빨개지고 나서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면 안면 홍조라는 질환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안면 홍조가 왜 생기는지 또 그 예방법은 없는지 알아보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저만 믿고 주목해주세요. 안면 홍조의 원인은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 다양하다고 합니다. 주로 폐경기인 50대 여성 중 60%가 경험하게 된다는데 가장 흔하게는 감정 변화, 가족력, 외부 환경이나 생활 습관적 요소 때문이라고요. 다른 원인으로는 요즘 많이 시행하는 레이저 시술부터 약물, 스테로이드 제제 남용으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이런 시술로 인한 부작용으로 안면 홍조가 발생했다는 분을 만나 그 위험성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는데요. 지금은 피부가 정말 좋아 보이시는데 시술로 인해서 안면 홍조가 생겼다고 들었어요. 그때 어떤 증상이 있으셨나요? 시술 이후로 빨갛게 달아오르는 열감이 심했고요. 좀 찢어질 듯한 통증, 욱신거림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요. 요즘 이분처럼 레이저 시술 부작용으로 안면 홍조를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는데요. 얼굴 열감이 올라오다 보니 뾰루지도 자주 생기고 피부가 자꾸만 건조해져서 피부 갈라짐 현상도 심해졌다고 합니다. 피부과에서 약물 처방도 받아봤지만 피부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기만 했다는데요. 약물로 생긴 피부 질환을 약물로 치료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바로 비시술, 비약물 치료인 코스메슈티컬을 활용한 방법이라고요. 코스메슈티컬? 어떤 치료인지 궁금합니다. 안면 홍조와 같은 만성 질환은 장기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레이저 시술이라든지 약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부작용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홍조를 장기적으로 부작용 없이 비약물 비시술적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한 것이 코스메티컬 치료입니다. 독일은 게르만 민족으로 범국민적 선천적 안면 홍조를 겪고 있는 나라입니다. 때문에 코스메슈티컬을 이용한 클리닉, 제품 처방으로 피부를 치료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먼저 피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 후 홍조에 영향을 미친 전반적인 피부 상태를 3D 스캐너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차적으로 문제되는 부위를 고위도 확대 LED로 체크해줘야 한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홍조로 인한 열감, 각종 트러블, 통증 등 동반 증상에 대한 세부 영역별 정밀 진단을 진행해서 안면 홍조에 대한 진행 단계를 확진하고 있답니다.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치료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코스메슈티컬 치료에 사용되는 활성액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이런 활성액들을 문제의 증상에 맞게끔 성분적인 배합을 해서 이 조제 기기에 넣으면은 아주 작은 마이크로 사이즈화 되는 피부의 응축 과정을 거칩니다. 이 응축 과정을 거쳐서 피부의 조직 3층까지 깊숙하게 침투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 과정을 나노콜로이드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나노콜로이드화 과정을 거치며 피부에 적용해서 작용성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환자 개인의 증상에 맞는 성분들을 배합해서 만든 활성액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는 말씀. 그렇다면 이런 코스메슈티컬 치료는 안면 홍조 개선에만 활용되는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피부 장벽이 깨져 있는 아토피라든지 그리고 외부 반응성이 높은 알레르기라든지 여드름이나 색소 침착에도 적용될 수 있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문제성 피부 질환을 개선하는 데는 올바른 생활 습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홍조 같은 경우에는 찬바람이나 히타 같은 이제 온도차 반응을 좀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세안제를 사용하실 때 계면활성제가 좀 많이 최소화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여러분도 안면 홍조로부터 다양한 피부 질환으로 인해 고민하고 있다면 피부 상태를 고려한 전문적인 치료와 꾸준한 생활 습관이나 교정으로 피부 건강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레이저 시술 후에 안면 홍조를 겪으신 분들이 많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선천적으로 안면 홍조를 겪고 계신 게 아니라 약물이나 레이저 시술 부작용으로 겪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는데 저희 VCR에서는 비수술, 비약물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수술하지 않고 약물 없이 치료가 가능한지 이야기 들어보죠. 김베리 코스메티컬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이 코스메스티컬이라고 이제 발음을 했는데 네. 낯선 단어예요, 그렇죠? 발음도 어려워요. 그래요. 네. 자, 선진국에서는 이제 안면 홍조와 같은 피부 질환을 비수술이나 비약물 치료로 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자, 코스메스티컬 이 피부 개선은 어떻게 하는 건지 또 뭔지 좀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비약물 비시술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네요. 네, 말 그대로 네네. 약물이나 시술 없이 피부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쉽게 말하자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의학적 효능을 가진 특정 성분을 이용해서 장기적으로 부작용 없이 피부를 개선할 수 있는 방식이 코스메티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성 질환 같은 경우를 이제 중장기로 필요하니까 그렇죠? 네네. 그런 부분이 되고 있군요. 우리나라만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 들었듯이 네. 유럽에서도 꽤 인기가 있죠. 네네. 유럽권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방식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독일은 이러한 코스메티컬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어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토피와 같은 만성 질환에 스테로이드를 처방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죠. 일반적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네.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만성 질환에 스테로이드를 처방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지향하고 지향하고 있습니다. 있군요. 네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코스메티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코스메티컬 자체가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피부를 개선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웬만하면 스테로이드를 지향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향한다면은 그를 대신할 만한 치료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이 코스메티컬에서는 어떤 대체법을 쓰나요? 예를 들면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나 네. 여드름을 압출했을 때 점을 뺐을 때 그 부분에 붙이는 상처 재생 밴드 재생 밴드. 네네. 네. 거기 뭐 약이 뭐 발려져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재생 밴드에? 그렇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네네. EGF라고 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아. 상처의 재생력을 좋게 합니다. 이런 경우가 어. 코스메티컬이 대체된 경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빠르네요. 네네. 자, 오늘 선진국의 코스메티컬 피부 개선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좋은 정보 전해주신 김별이 코스메티컬 전문가 그리고 윤수미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